이명박 시절 나타나기 시작한 뉴라이트 인물들 중에 하나였다. 아예 학교에서 아이들부터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려 했던 시도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져서 가해자와 권력의 강자의 이야기로 역사를 새로 쓰려는 시도를 했다. 학계에서 가장 중립적인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학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이스만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DNA를 가졌다는 것 같아요. 본인국의 독재, 사실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정리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이스만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권위주의적 통치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믿고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의식을 가진 분으로 보여지십니까? 미국 국적 취득했는데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그 아들 한국말 잘한다고 채용하는 재밌는 개그가 어디 있겠어요? (3억이) 넘는 재산을 취득해서 무슨 돈으로 했죠? 이모들이 미국에 세 사람 살고 있는 이모들이 줬다고요? 예, 임시스터들이 말이죠. 자기들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공동으로 저축한 자금이 있었는데 미국에 사는 이모들이 아버지도 버저스 대학 교수인데 이모들이 대줘서 집 사는 사람 보낼 수 있습니까? 제 경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아니 모른다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모릅니다. 그 집에서 지금 누가 삽니까? 그 집에 제가 살지만은 지금 살죠? 예, 위원장께서 사시는 집이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 누구 돈으로 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당시 경제권이 저 집 사람한테 있었고 제가 진짜 몰라요. 모른다고 그러면 다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영상 좀 보겠습니다. 만난 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친분이 있으시죠? 전혀 모르는. 동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진실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동영상 보는 동안에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천진난만하죠. 아주 신나. 강의 주제가 14주를 했는데 첫 주하고 마지막 주 빼고 3번이 다 이승만이에요. 언론사에서 자본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상상력이 지나쳐. 논란 속에 추진되어온 국정역사교과서의 현장 검토본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었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건국절 논란과 관계된 1948년 정부 수립 관련 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술하면 일제하 독립운동가들이 되찾으려 했던 대한민국의 실체는 사라지고 친일파들은 역사적 면죄부를 얻게 됩니다. 1948년부터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하게 되면 1945년 이전에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소위 해서 건국의 유공자가 되겠죠. 박정희 정권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존 검정교과서 대부분에 실려있던 5.16 쿠데타 당시 군복과 선글라스 차림의 박정희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포항제철 박태준 회장과 나란히 있는 이 사진이 유일합니다. 실제로 경제개발과 고도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을 앞세우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처럼 표현됐습니다. 이 시기 대표적인 기업인으로 삼성 이병철, 현대 정주영을 특별히 따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정경유착을 미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가. 말하자면 박정희 시대의 유산, 그리고 재벌경제의 유산, 정경유착. 1년 동안 꼭꼭 숨겨오다 드디어 공개된 집필진 31명 가운데 근현대사 집필자는 12명. 그중 현직 역사 교수는 한상도 교수 단 1명뿐입니다. 현대사 집필자 6명으로만 좁혀보면 역사학자는 아무도 없고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 전쟁사 전공자로 구성됐습니다. 한국 현대사는 역사학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수 분야를 포함해서 아주 말은 모든 것을 그럴듯하게 하지. 할 수 있는 분이 현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 집필진도 7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존 검정 교과서들은 고대사 이후부터 전체 한국사 가운데 근현대사 비중이 70% 전후였지만 국정교과서에선 반대로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와 더 가까운 세대 중심으로 하는 게 이치에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친일 독재를 미화하려는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축소 서술하려는 그런 의도와 직결된 것이고 판단이 됩니다. 국정교과서를 교육 현장에 도입한다는 정부 방침에 협조하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교과서에 44억 원을 쏟아부은 정부는 여전히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가해자는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누가 봐도 정당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를 감추거나 미화해서 자신의 잘못을 덮고 싶겠지. 모든 가해자들은 같은 마음일 거야.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가해자를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지. 잘못인지 알고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우린 보통 소시오패스라고 하지. 사이코패스보다 소시오패스가 더 위험한 거야. 그냥 그렇다고. 아무리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그가 민주주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으로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앉았고 그 집도 죽을 때까지 오래 하고 싶어서 헌법까지 바꿔가며 저항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죽여 없앴던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 죽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그저 잘 살게 해준 은인으로만 여긴다면 그런 억울한 죽음의 저주가 본인에게까지 닥쳐야 이게 얼마나 인간으로서 극악무도한 짓인지 알 수 있겠지. 러시아 군대가 자유시에 있던 독립군을 몰살시켰던 자유시 참변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놨던데,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는 기록 자체가 없다는 게 공식적인 학계의 입장이잖아요. 이 의혹이라는 게 사실 국방부 공식 입장으로 자료도 없는데 의혹이라고 단정적으로 낼 만한 내용인지. 군대의 자료 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소련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기 위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작성한 이력서에 관련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련에 냈던 문서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건가요? 홍범도 장군이 네, 직접 기술했던 이력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자신이 가담했다라는 내용을 소련에 말을 했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문서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을 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랬다는 거는 홍범도 장군이 우리 독립군을 살해하는데 가담했다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자유시 참변에 직접 가담한 게 아니라 네네. 이후에 사후 정리 과정에 홍범도 장군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유시 참변에 이분은 절대 안 들어갔어요. 이거 누가 만든 자료죠? 국방부 입장문 이거. 관련 부서와 저희가 논의해서 정책실 관련 부서 등에서 받은 입장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현대사 독립운동사 전공한 분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독립운동 업적은 업적대로 평가하되라고 써놓고 독립운동 업적은 한 줄도 안 썼어요. 홍범도 장군이 활약했던 20년대는 레닌의 공산당이고 6.25 남침을 한 공산당은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이에요. 레닌의 공산당하고 스탈린의 공산당은 아주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보단 더 커요. 근데 그거를 같은 공산당이라고 봐버리면 어떡하냐. 이걸 문제 있죠. 이 국방부에서 공문서로 이렇게 내가지고 그 문제 있죠. 역사 논쟁에 끼어드는 건 좋은데 역사 논쟁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빨치산에 가입된 상태에서 봉오동하고 청산리에 참가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 1920년대 빨치산하고 김일성하고 스탈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일성 그때 몇 살이었어요? 김일성이 1912년 태어난 사람입니다. 1919년부터 22년까지 빨치산 자격으로 전투에 참가했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저희는 저희 입장을 정리해서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이거 좋겠습니다. 공문서라니까요. 국민을 향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문서예요. 저희가 입장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어설프게 역사적 식견도 없이 저희 입장을 설명드린 거니까. 국방부 출입자로서 우리 국방부 인문학적 소양이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 바꾸셨지만 자유시 참변 같은 경우는 이건 수십 년 공부하신 역사학자들도 이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의혹 있다, 두 군데 나오고 평가 임 인용문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국방부에서 정부 기관에서 이걸 갖다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낼 수 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빨치산 같은 경우도 이제 파르티잔에 넘어온 말이잖아요. 이게 비정규군이에요. 이 당시 우리나라 군대도 없고 국가도 없는데 이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 다 빨치산이잖아요. 다 비정규군인데 이걸 갖다가 김일성 태어나기 전에 그때 활동한 걸 빨치산이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이게 천박합니까? 홍 장군이 자유시 참변에 개입된 걸 문서로 확인했다고 했다가 기자들이 질문하자 이번엔 실수였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입장문에서 공산주의 이력이라며 빨치산으로 활동했다고 공개했습니다. 1920년대 빨치산이라는 단어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 게릴라를 의미하는 빨치산과는 다른 개념인데도 무리하게 연결지으려 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군장을 취소하는 방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962년과 2021년에 군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군으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서 근거한 겁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이유를 대셨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어디에 있는 겁니까? 헌법에서 찾은 겁니다. 네, 그렇겠죠. 우리 헌법에 어디도 자유민주주의 없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어느 헌법에서부터 들어오신지 아십니까?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 입헌민주주의 헌법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근데 이 자유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 이념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만 배제하는데 북한식 사회주의가 오기도 전에 50년 이전에 사망하신 홍범도 장군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추가로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